예, 안녕하십니까. 자,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이제 총론 파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량 출제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특강이다 보니까 딱 나오는 데만 핵심을 찔를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분류에서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페이지,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미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3가지가 있어요. 자, 3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법경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술적과 법경지를 봤을 때 기술적은 형태가 있어요. 유형입니다. 근데 법경은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물어보냐면,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술적인 측면은, 자, 우리가 공간, 자연, 환경,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 경제적은 우리가 수익과 돈과 그 다음에 가격과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 암기 기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암기 기법은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야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근데 자본이라는 것도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는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요. 자산은 자기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채라는 얘기를 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기 거는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저분은 은행이시죠. 그죠? 자, 우리가 대우가 옛날에 부채가 많으면서 자산 규모가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은 자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가세요. 자, 그래서 기출됐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환경이 23멘트, 환경은 경제적 개념이다. X죠. COC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자, 암기 기법이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죠? 공자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공자 환희 이렇게 해서 기술적이다는 거 보시고요. 법률적이라는 건 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협의는 민법에서만 나와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민법에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그 다음에 이제 광의는요. 광의는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민법만 보는 게 아니라 자, 협의 부동산에 주제 중부동산까지 포함합니다. 그 의제 등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임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의 선박 이런 것들 다 우리 의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법을 더 넓게 봤으니까 광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도 들어가고 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제 중부동산은 협의에 안 들어가고 강에만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이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 얘기합니다. 그 정착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착물은 일시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구적, 항구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되고요.
자, 토지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건물하고 공작물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공작물을 봤을 때, 자, 건물은 별도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은 토지의 독립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작물은 별도 등기가 안 되죠. 자,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를 못 드셨죠. 담장이나 축대, 별도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물이 아니라 하나의 토지의 종속물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자, 정착물이 아닌 게 시험 문제 딱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동산으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게. 경작수확물이 있어요. 자, 경작수확물은 토지를 넘길 때 뽑고 넘깁니다. 그래서 동산이기 때문에 매매 시 우리가 양도가 안 돼요. 근데 나무나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은 자연과실이기 때문에, 자, 매매 시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함께 넘어갑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 임차자 정착물은요. 자,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거.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이 법 경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쭉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토지의 분류를 갔을 때 이 토지의 분류도 나오는 파트가 하나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자, 토지의 분류도 이제 토지의 분류가 이 분류라는 자체가 토지의 분류가 있고 주택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토지의 용어 쪽으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주택의 용어도 토지 용어 하나, 주택의 용어 하나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토지 용어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세요. 주택이라는 건 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또 공법 시간에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분류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이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자체의 법 경기가 시험에 나오고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이 분류라는 자체가 토지의 분류를 위주로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택지, 부지,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대지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낮는데요. 첫 번째 스타트,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게 부지입니다. 부지는 펼붙자로 써. 넓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할 수 없는 모든 토지를 일컫습니다. 근데 택지라는 것은 감정평가상 용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주상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 대지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법은 바뀌었지만 그냥 우리가 공시법의 지적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자, 공장용지는 지목을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지는 지목을 대라고 하죠. 대신할 대자에다 학도자를 써서, 자, 터대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법상 나오는 게 이제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지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낮습니다. 건축법의 대지와 지적법상의 대지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와 택지 중에서 부지가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만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추천해드리는 이 시험은 후보지와 이행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게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수 아셔야 돼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어떻습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를 봤을 때, 자,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가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택지지역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자, 농지지역은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 농사 짓는 땅, 그 다음에 나무 심는 땅,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반론가수원, 전답가수원이라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우리가 땔감 때는 우리가 여러분 앉아 계시는 책거상 만드는 용지림 지역과 땔감 때는 신탈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나왔는데 옛날에 시험 문제가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유용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택지를 농지, 임지를 만든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택농임이 아니라 임농택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임농택으로 바뀌는 것은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 대분류로서 지역 상호간에 바뀌죠. 상호간에. 대분류니까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 여기는 후보지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각각 지역 내에서 바뀔 수 있어요.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임지 지역 내. 자, 이렇게 바뀌면은 이건 이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혼돈이 오시는 게 두 가지가 혼돈이 오시는데요. 자,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다. 전환된 게 아니라 전환 중 ing죠. 그 때문에 전과 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세부적인 뭐 감정평가와 연결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평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토지의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후보지와 이행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 상호간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라는 것은 대분류이기 때문에 이건 후보지가 됩니다. 근데 택지 지역 내에 주거가 상업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지역 내에서 바뀌죠. 그럼 지역 내에서 바뀌면 소분류고 이건 이행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바뀌면 이건 소분류니까 이행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택농임이 아니라 임농택이다. 이건 지역 상호간이다. 그럼 토지의 유용성을 높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임농택이라는 자체는 택지 지역, 우리가 농지 지역의 택지 지역, 이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다 이행지죠. 그러면 택농임이 아니라 임농택으로 해보세요. 영화 감독 임권택 감독이라고 아시죠? 자, 그래서 편법 야매로 임농택이라는 분이 동생입니다. 항상 농택이 앞이니까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죽기 전에 영화 감독에 대한 이 노하우를 전수해 줄게. 우리나라 임권택 감독 영화 감독 거장이시죠. 그럼 대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농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분류다. 그래서 이거는 후보지다라는 거죠. 근데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가셔서요.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냐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후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에 연기대상이나 연예대상을 받으려면 후보들이 상 받으려고 대기를 하죠. 상이 있으면 후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내는 이행지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얘도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후보지와 이행지 꼭 체크를 해 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필지와 핵지입니다. 필지와 핵지. 그러니까 필지와 핵지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특강의 순강에서는요,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필지와 핵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자, 이제 필지와 핵지로 가겠습니다. 자,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후보지 나오면 이행지 나오고, 필지 나오면 핵지 나오고, 나지 나오면 건부지 나오고요. 법지 나오면 빈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필지 핵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지, 그 다음에 핵지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자, 이 필지, 우리가 사람도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또 지민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에도 번호가 있다는 거죠. 지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적법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지번이면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입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 하면 안 되겠죠. 등록 단위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번이라는 것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그러니까 이건 법적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 활동을 하실 때 부동산 관점에서 감정평가 시 자, 어때요? 우리가 거래 활동하실 때 중개업소 가셔서 가격 보고 거래하시잖아요.
중개업자도 가격 중심으로 해놓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은 게 획지입니다.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지분이 붙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가 필지라는 게 두 번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번이니까 소유권이고요. 법적이고, 그 다음에 얘는 가격 중심이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제가 지적을 해 드릴 거는요. 나지와 건부지죠. 그래서 우리 25회 때 나지와 건부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법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조사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국법상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게 나지입니다. 근데 법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나왔었고요. 최근의 경향이 이제 작년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돼요? 나지는 낮자가 벌거벗을 낮자입니다. 안 고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토지에 없고요. 건부지는 토지에 건물이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되느냐가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인근 토지다. 그러면 용도가 비슷하죠. 택지 지역입니다. 여기가 주택이 있는데 여기다가 3번 출구 전철이 뚫렸어요. 그럼 주택을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지는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채용이 가능해서 상업용도로 인해서 채용의 시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평가가 원칙이니까 원칙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건부 강가가 원칙이죠. 자, 그런데 건부 증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부 증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는요. 자, 예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외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는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헌 건물은 우리가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 수용 시 보상 평가를 해준다고 발표하자마자 나무 심고 창고 만들고 막 그러죠.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건부 증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시험 문제가 이 두 가지 건부 증가, 건부 강가, 특히 건부 증가에 대해서, 건부 강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25회 때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드릴 것은요.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법지와 빈지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법지와 빈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갑니다. 자, 법지와 빈지도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는 아마 7 이렇게 돼 있어요. 7 법지와 빈지로 아마 제목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법지는요. 자, 이 교재에 이제 그림도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법지는 만약에 갑돌이가 윗면적 토지 소유자고 아랫면적 토지 소유가 을돌입니다. 왜 경사진 토지 같은 걸 이렇게 보시잖아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공시법에 측량하는 게 수평투영법이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지는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필지에서요. 필지에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자, 지번, 번지라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법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됐다는 건 소유권이 인정되죠.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들어가서 이용 가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 가치는 없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보시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측량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를 이루어놓은 부분은 법지다. 자, 그래서 이 법지와 빈지는 자,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건부강가와 건부증가는 25회 때 출제가 됐고요. 이건 24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빈지라는 개념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빈지는 물가의 땅이죠. 자, 어떻습니까? 자, 육지하고 바다가 있어요. 자,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조수위선과 그다음에 간조수위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조와 간조는 자, 이걸로 갯벌, 간석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빈지라는 것은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자, 법이 바뀌면서 바닷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해변 토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책에 이따 하긴 하겠지만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부터 최고 만족까지를 빈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은 당연히 인정한다죠.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자, 우리가 대천해수욕장, 강안리, 뭐 속초해수욕장 가게 되면 파라솔 끼고 돈은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용 가치는 있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 나중에 이제 해변에 가시면 야 해변이다 하지 마시고 야 빈지다 하셔야죠. 자,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활용식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최고 만조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를 우리가 사유를 말하며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의 개념이 시험지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가 있으면 이행지, 법지가 있으면 필지, 그 다음에 나지가 있으면 건부지. 특히 나지와 건부지는 건부간과와 건부진과를 다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지가 있으면 빈지다. 자, 건물에 대한 주택의 분류는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거주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에 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것도 25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분류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뭐 매번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빈번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이 토지에 대한 용어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마지막에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가시면 우리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파트에 가시면 자, 토지의 특성에 자연적 특성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총론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론 파트는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분류에서 하나,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3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재. 부동산의 특성 및 그 다음에 속성인데요. 속성은 거의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1번 토지의 특성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위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으로 나눕니다. 자연적과 인문적. 자,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제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된 거죠. 그래서 인문적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부영, 부계, 인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재밌게. 자, 부부는 영계가 인기다. 부부는 노계가 인기가 아니라 젊은 파릇파릇한 영계가 인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성, 그 다음에 부중성,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자,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박스에 보시면 기타라는 것은 어때요? 기타는 농촌토지 특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암기기법으로 합니다. 자, 부부는 노계가 인기다, 영계가 인기다, 영계가 인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인문적 특성은요. 자, 3가지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특히 용도의 다양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는 병합하고 또 분할할 수 있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병합 분할한다는 것은 토지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가 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게 사경행이 바뀐다는 자체는 자연적 환경이나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해 보는데요. 부부 영계 인기는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럼 부부가 영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요. 세대기. 그러면 살림을 잘할 수 있는
돈 주고 사는 용병을 삽니다. 용병사 이렇게 하세요. 그죠? 용병사는 인문적이다. 그러면 자연적은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인문적은 후천적이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가 물리적이면 얘가 어떻습니까? 인위적이 되겠고. 자, 자연적 특성 토지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불변적입니다. 인문적 특성은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자, 자연적은 좀 경직돼 있죠. 경직성을 갖고 있으나 얘는 좀 신축성이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래서 토지의 특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어떻게 뭐 찍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뭐 어렵습니다. 저도 뭐 지금 10년 넘게 EBS도 강의하면서 이 부동산 학개론을 지금 강의하는데 토지의 특성은 제가 어디에 딱 찍어달라고 하면 제가 못 찍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와중에도 저는 부동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짝짝 보이시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모닝이라는 경차가 있고 벤츠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닝의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토지라는 것은요, 29번지에 30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공원이 들었으면 이 가치가 올라가죠.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정책 파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외부 효과가 두 가지 특성,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성에서 출제원들이 잘 내오는 건 뭐냐면 땅이 제한돼 있어요. 자, 요거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좀 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라는 거, 요거 잘 나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돼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되고 특히 우리가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거고요. 자, 개별성은 물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개별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것은 개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맞히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화, 구체화, 특히 이제 독점화라는 것은 자, 이 토지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가꾼 사람이. 독점화라는 것도 이 개별성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병사에서는요, 특히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인간이 하는 인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위치 가변성. 자, 공원이 들어섰다, 가치가 올라갔다. 이거는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용도의 다양성은 체이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체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라는 거죠. 자, 체이용을 해야 된다.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우리가 어때요?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가 건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체이용으로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책 파트고 지역 분석은 감정평가죠.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는 이 부동성과 인접성이고 개별 분석은 쉬워. 개별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중성 때문에 땅에 제한돼 있다. 그럼 좀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는 어떻습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자, 적어드리면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부중성 때문에.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개별성이라는 자체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안 됩니다. 근데 인접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용도적 대체는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론 파트 좀 짧게 했지만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 하나, 분류 하나, 특성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